요즘 AI한테 일 맡기면 편한 거 대표님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발목 잡는 게 있죠? 우리 회사 자료가 혹시 외부로 유출되면 어쩌나? 실제로 이게 좀 무서워서 사내에서 AI를 아예 못 쓰게 막아둔 회사도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AI 서비스가 사용자가 지운 대화까지 전부 보관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지웠는데도 어딘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법원 명령에서 한 가지는 제외를 했는데요. 어떤 용도냐면 회사용으로 돌아가는 AI는 이 명령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즈니스용으로 계약해서 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같은 AI를 쓰더라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회사 내부 자료가 유출되냐 안 유출되냐 이게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보안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그리고 사소한 팁들도 한번 나눠드리고요. 제가 지난 편에서 AX는 결국 대표님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들이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일단 이런 마인드가 갖춰주셨으면 한번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삼성 그리고 여러가지 스타트업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유니콘에서 근무했다가 지금은 1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쩌면 대표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직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개인용과 비즈니스용의 차이, 그리고 어떤 자료는 회사 내부에 둬야 되고 어떤 건 밖으로 보내도 되는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혹시나 외주를 맡기신다면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똑같은 AI를 써도 개인용으로 쓰느냐, 회사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회사 내부 자료가 유출될 수도 안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무료나 개인용으로 쓰면 우리가 넣은 내용이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우리 견적서나 고객 명단이 AI의 학습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회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비즈니스용은 우리가 넣은 건 학습에 안 쓰는 게 기본이고 누가 뭘 보는지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인이 쓰는 건 사람 북적이는 카페에서 회사에서 할 법한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옆 테이블이 다 엿들을 수 있고 메모지를 찢어서 버린다 해도 카페가 녹취록을 몇 년씩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비즈니스용은 돈 내고 빌린 회의실과 같습니다. 문 잠그고 누가 들어올지 대표님이 정하시고 정해진 기간 지나면 싹 지워져요. 그래서 사실 사내 직원들이 개인용 계정으로 어떤 사내 자료를 업로드하고 써보고 이러는 게 좀 위험하겠죠. 기회비용이 있는 선택입니다. 영업비밀, 내부 자료 한 번 유출되는 것에 비하면 사실 비즈니스용이 조금 더 비싼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주 맡길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를 업체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넣는 자료가 학습에 쓰이나요? 보관 기간은 우리가 정하나요? 관리자가 직원을 통제할 수 있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들은 엔터프라이즈 AI를 전사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점차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은 타겟이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아니니까요.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료를 회사 안에 두고 어떤 걸 밖에 맡겨도 되는지 정하는 거예요. 요즘 회사 안에서만 돌아가는 AI, 로컬 AI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걸 왜 쓰냐면 기업의 중요 정보 자체가 아예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는 거죠. 돈을 아끼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담아야 돼요. 엄청나게 민감한 자료들 있잖아요. 고객 개인정보 같은 거나 정산 이런 건 당연히 안에서 돌리고 일반적인 초안 작업이나 이런 건 외부에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내부, 외부 이렇게 나뉘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병원에 AI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환자의 그런 의무 기록 같은 것들, 주요 질병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병원의 자산이며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겠죠. 네, 좀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밖에 맡기는 건 외부 번역가한테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가끔 쓸 거면 빠르고 저렴하겠죠. 근데 사내에 두는 건 그 번역가를 아예 우리 사무실 정직원으로 앉히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면 AI를 사내에 두려면 수억 원짜리 장비가 있지 않아도 되긴 해요. 요즘은 좀 간단한 AI로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비즈니스용 AI를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외주업체가 무조건 사내에다 구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좀 의심해 보세요. 이게 견적 부풀리기가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내에서도 누가 뭘 얼마나 볼지를 권한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똑같이 유출될 수 있겠죠. 세 번째, AI한테 일을 시키기 전에 대표님이 직접 하시면 좋은 거죠. AI는 일단 회사의 문서를 보고 답하는 그냥 단순 챗봇은 아닙니다. 마법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정해 놓은 자료 체계를 훑어서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나 자료를 담는 구조가 공간이 엉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엉망인 걸 아주 자신있게 흘리거나 부정확하게 대답하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신입 직원이 사내 AI한테 물어요. 육아휴직을 며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 폴더에 2021년 규정하고 올해 최신 규정이 있다면 AI가 옛날 걸 집어다가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틀리게 나와도 AI가 사실 멍청한 건 아니고 AI에게 분류와 명확한 규칙을 정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AI가 원래 말단 사원분이 못 보는 어떤 중요한 자료를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급여표나 인사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이 이거는 명확히 일단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문서에서 오래된 버전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최신 본만 남기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누가 어떤 걸 보면 안 되는지를 정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외주 업체에서 대신 못 해드리는 거 아시죠? 대표님 회사 자료니까요. 그리고 외주를 맡기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뭔가 검색했을 때 그분이 봐도 되는 자료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필터링 해줄 수 있나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자료 정의를 잘해도 통째로 AI 전환을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시되 처음에 좀 더미 데이터나 이런 걸로 좁은 부분에 대해서 AI 전환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업무 하나, 라인 하나 넣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때 진짜 데이터를 넣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식당으로 치면 주방을 통째로 새로 깔기 전에 주방 사이즈를 철저하게 재고 운영 계획도 다시 한번 플래닝 해보고 메뉴에 맞는 동선이 맞는지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시식을 한다고 해도 진짜 손님보다는 직원들끼리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리고 외주업체랑 무언가를 하신다면 자료 소유권을 분명히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물은 회사에 기속된다. 이렇게 적지만 더 명확하게 AI를 만들면서 학습시킨 자료, 더 디테일하게는 AI한테 준 지시문들, 이런 것들도 다 사내에 귀속된다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자료로 똑똑해진 AI를 옆 경쟁사한테 팔 수도 있거든요. 레시피가 누구 건지 안 적어두면 셰프가 옆 가게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학습시킨 자료랑 AI랑 지시문 같은 거 회사 소유라고 계약서에 명시해 줄 수 있나요? 네, 보안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편은 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타겟은 AI를 잘 모르지만 AX를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대표님들 또는 임직원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좀 기본적인 것들 5가지를 추가로 빠르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AI 활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AI는 첫째, 글만 읽는 게 아닙니다. 사진도 읽습니다. 받은 종이 견적서를 사진 한 장 딱 찍어 올리고 여기에 단가, 납기, 표로 뽑아줘 하면 끝나요. 명함 사진이면 연락처 정리, 화면에 뭔가 버그가 일어나면 그 화면을 캡처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뭔가 옮겨 적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책상 위에 어떤 실물인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외로 AI가 계산은 자주 틀려요. 똑똑하니까 계산도 잘할 것 같은데 숫자 합산은 영수증 50장을 예를 들어 암산하는 것과 비슷해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AI는 확률 기반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하는 생성형 AI는 말이죠. 셋째는 AI랑 어떤 걸 대화하실 때 너무 대화를 오래 끌고 가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새 대화 주제가 생기면 꼭 대화창을 새로 켜시길 바랍니다. 넷째, AI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채팅창, 챗봇 다는 거다 라는 정도의 난이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AX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채팅형은 이해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묻는 말에 잘 대답하는 신입사원에 불과하지만 AX를 제대로 하면 아침마다 알아서 주문서를 엑셀에 정리해두는 격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아니면 대표님이 안 계셔도 일이 알아서 끝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단순 요청하고 받는 형태의 작업인지 아니면 AI가 뭔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구축하는 건지를 개념을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이건 돈 얘기라 꼭 들으셔야 돼요. 많은 AI 서비스가 정액제가 아니라 쓴 만큼 받아요. 그래서 바쁜 달엔 요금이 진짜 몇 배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상한선을 달 수 있냐? 초과 알람 같은 걸 걸 수 있냐? 이게 진짜 좀 무서운 청구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표님께서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라고 AX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있지 않을까요? 암묵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AX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고 막막하시면 고정 댓글이나 채널 소개란 아니면 홈페이지로 문의 한번 주세요. 30분 무료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AX를 A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쉬운 용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쭉 봐주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